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된 가운데 단기 체류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비율이 날마다 높아져 3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서 일부 대상자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CR 검사 등으로 공항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과 검사 비용과 격리 비용을 부담하는 데 대한 불만 표출로 관리가 어렵다고 공항 관계자들이 토로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중국발 코로나 확산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EU는 27개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사전검사 조처를 강력히 권장했는데 회원국들도 압도적인 찬성 입장이어서 곧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와 동해 연안 지역의 겨울 가뭄이 이어지면서 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강수량 제로를 기록한 강릉을 비롯해서 동해안 지역이 건조해지면서 산불 위험이 커졌고 남해안 섬 지역은 식수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커피를 내린 뒤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커피콩 찌꺼기를 활용해 폐수를 식수 수준으로 정화하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버려지는 쓰레기가 환경 정화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전과 앞으로의 활용 전망을 연구 개발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 사흘째 되던 날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비율은 30%를 훌쩍 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327명을 인천공항 검사소에서 PCR 검사한 결과 10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성률이 31.5%에 이르는 것으로 전날 양성률 26%보다 또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부터는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가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24시간 안에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PCR 검사가 의무화되는 등 방역이 강화된 가운데 방역당국의 지시에 반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장 관계자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입국 경로가 기존 4개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 한 곳으로 단일화된 이후 첫날인 4일, 인천공항에서는 1,900여 명의 PCR 검사가 진행되면서 평균 4시간 정도의 대기와 검역 시간이 걸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입국자들이 고성을 지르고 불만을 토로하는 등 소동을 부려서 검역 요원들이 진땀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 관계자들은 PCR 검사 비용 8만 원과 확진 시 하루 호텔 격리 비용 1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에 일부 입국자들이 검사와 격리를 거부하겠다며 반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역 거부와 난동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앞으로 검역과 대기 과정에서 방역 당국의 지시를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에 수세에 몰렸던 중국이 미국발 XBB 변이 확산을 계기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방식에서 선명한 차이를 드러내며 체제 경쟁 양상까지 보였던 미중 양국이 막판까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各国防疫措施应当科学适度，不应影响正常的人员交往和交流合作。 그동안 중국의 자국발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반응은 원론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뉴욕발 XBB 변이가 퍼지면서 강경한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以达到政治目的的做法表示坚决反对，将针对不同情况，本着对等原则采取相应措施。 중국 관영 매체들도 상하이 주변에 XBB 유입 소식을 전하며 미국의 역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国际上呢，在一些欧美国家，它已经逐渐显示，主要是传播力和免疫逃逸增加。 미국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The lack of adequate and transparent epidemiological and viral genomic sequence data being reported from the PRC, and to be on alert for any potential COVID-19 variants emerging. 그동안 국가 주도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통제를 시행해온 중국과
개인의 자율, 책임에 맡기는 미국의 느슨한 방역 정책은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방식이 더 옳았는지 서로 헐뜯으며 냉전식 체제 경쟁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발 입국 규제엔 미국을 필두로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 등 민주진영이 잇따라 가세하면서 새 대결 양상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과거 노골적으로 중국 편을 들었던 WHO조차 요즘엔 가장 아프게 중국의 방역 실책을 꼬집고 있습니다. The explosion of cases in China is not due to the lifting of COVID restrictions. The explosion of cases in China had started long before any easing of the zero COVID policy. 지난 3년 전 세계 누적 감염자 수에 맞먹는 6억 명의 확진자가 불과 한 달 사이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추정치까지 나온 상황. 미국과 EU는 중국산 백신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외 백신을 무료로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중국은 스스로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중증 환자, 사망자 수를 축소해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모든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사전 검사 조치를 도입하라고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이 자국 내 코로나19 상황을 축소 발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HO는 현재 중국의 심각한 상황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와 사망자 수 등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사망자 기준을 양성 판정과 호흡 부전을 겪다 숨진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There are certainly issues in terms of the criteria for recording and reporting deaths attributable to COVID-19. We believe that definition is too narrow. WHO 사무총장도 중국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백신 접종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ask China for more rapid, regular, reliable data on hospitalizations and deaths, as well as more comprehensive real-time viral sequencing. 유럽연합 EU는 27개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실시하라고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통합 정치 위기 대응 긴급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We also propose a discussion on the need for pre-testing of passengers from China prior to departure, and this is something which we saw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ountries are in favor of. 다만 관심을 모았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시행 표현은 성명에서 빠졌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수위를 조절했지만 이번 권고 조치로 상당수 국가가 사전 검사를 속속 도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미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등은 자체적으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에 나선 데 이어 EU 차원의 권고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최근 개발한 2종 이식용 돼지의 신장을 이식받은 원숭이가 115일 생존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건국대병원 연구팀이 2022년 8월 2종 이식용 돼지의 신장을 원숭이에 이식했고 이 원숭이를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집중 관리해 국내 신장 2종 이식 사례 중 가장 오래 생존했습니다. 농진청은 미국이 돼지 신장 이식을 처음 시도한 뒤 생존 기간 100일을 넘기기까지 15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 첫 이식 이후 8년 만에 100일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XBB가 중국에서도 확인되는 등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로 입국하는 중국발 단기 체류자의 확진율도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가천대 의대 엄중식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중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양상인데 6억 명이 걸렸다라는 그 전망 예상도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빨리 퍼지는 걸까요? 일단은 그동안 그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제로 코로나 전략으로 일관을 해왔고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중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연 면역이 별로 없는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이제 자체 개발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이 백신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나 유럽, 미국에서 접종하는 백신에 비해서는 이 보호 효과나 또는 중환자 감소 효과가 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이 이 전체적인 그 중국 전체의 그 면역을 낮춰놓은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그 빠르게 전파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상황이 이렇게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전 세계적인 재유행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인적 교류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유행의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 코로나19가 3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사실 대륙별로 또는 국가나 지역별로 주로 유행하는 그 변이 바이러스들, 특히 이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유입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전파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변이가 중국에서 유행하는 변이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럼 그 지역사회나 그 국가에서 이미 유행하고 있는 변이들과 이 감염을 일으키는 그 확률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유행 규모가 다 커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새로운 변이가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발생을 해서 이 인접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전체 그 팬데믹의 상황 자체도 변화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도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의 확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20%, 26%, 31.5%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그만큼 지금 중국의 유행 상황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그 이제 유럽의 특정한 나라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자의 절반이 확진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그 당장에 지금 현재의 감염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감염이 일부 지나간 시기에 이제 탑승을 한 것인지는 감별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는 환자 또는 그 바이러스가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 아마도 이런 정도의 그 비율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조금이라도 확진자를 좀 막고자 음성 확인서 제출을 또 의무화했죠. 탑승 전에. 정부의 조치가 이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당장의 유입을 막기 위한 전략 대책으로 마련이 된 부분들이고 근데 이런 그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장기간 그 유입을 막으면서 국내 유행에 영향을 못 미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 중국이 됐던 또는 뭐 미국이나 다른 유럽 지역이 됐건 간에 새로운 변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상황이고 완전히 국경을 통제하지 않는 한은 어디선가는 새로운 변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결국은 유입은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막아야 되겠지만 국내 유행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국내 유행의 규모를 줄이려면 결국 그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한 국내에서의 좀 특별한 대책이 다시 요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유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국내에 그 지금 코로나19 유행은 좀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질병관리청의 그 발표를 보면은 주간 단위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에 발표된 자료로 한 2.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진단을 받지 않는 그 감염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실제로 감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
어떤 그 조금의 그 오차인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결국은 지금 중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다음 주 그다음 주에 감소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면 실제로 이 BA.5와 BN.1에 의한 유행이 감소 추세로 넘어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 판단이 좀 유보적인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여기에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그 유입을 얼마나 잘 막아내고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동절기 유행의 양상이 이제 갈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좋지 않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면역 회피 능력이 높다고 알려진 XBB 1.5 변이가 지난달 국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뭐 지난달에 XBB가 확인이 된 이후에 실제로 이 XBB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나오는지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은 건수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 그 지역사회 유행에서 현재 그 유행하고 있는 BN1이나 BA5를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일정한 시간을 두고 만약에 그 지금 유행하고 있는 BN1이나 BA5보다 전파력이 높다면 서서히 대체해 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XBB의 분리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유입되고 그냥 끝날 것인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XBB 1.5가 전 세계 유행 상황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이 XBB 1.5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느냐에도 달려 있지만 지금의 양상을 보면은 XBB 1.5도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중에 하나이고 지역마다 유행하고 있는 다른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비해서 전파력이 월등히 높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유행을 주도할 만한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유행을 주도할 수는 있지만 다시 팬데믹으로 완전히 전 세계가 이 XBB 1.5에 의해서 유행이 그 바뀌는 그런 상황은 조금 좀 그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변수가 속출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 국내에서도 면밀하게 대응해야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곳곳에 겨울 가뭄이 심각합니다. 특히 경남 통영 섬 지역 주민들은 식수조차 구하기 어려워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김장을 바닷물로 하고 빨래는 무태에서 나가서 해오는 실정입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입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저수지 물 높이는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수율은 15%에 불과한 실정. 그러다 보니 섬 주민 900여 명은 이틀에 한 번 급수를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 600톤 쓰던 물이 이틀에 300톤이니 평소에 4분의 1로 준 겁니다. 숙박업이나 식당을 하는 주민들은 손님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물 부족 때문에 오는 손님도 지금 내보낼 형편이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니까. 욕지도와 가까운 거리의 우도 역시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 47명이 사는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우물은 마른 지 오래.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형편이라 빨래는 무트로 나가서 하고 옵니다. 이런 겨울 옷은 뭐 집에서 빨 수 없으니까 세탁 물이 묻지. 그럼 아들 집에 가서 빨아. 김장도 바닷물로 했고 쌀 씻는 물이 아까워 끼니를 대충 때웁니다. 쌀 씻을 물도 아까워갖고 지금 내 라면 같은 거 뭐 컵라면 이런 거 먹고 있다니까. 통영 지역에 지난해 내린 비는 지지난해 6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는 터라 통영 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도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눈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산과 들녘이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산림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골 구조물 사이로 불길과 함께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양양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난 이 불은 엿새 만에 겨우 꺼졌습니다. 폐기물이 2,000톤 넘게 쌓인 탓에 진화도 어려웠지만 산불로 번지지 않을까 밤낮으로 초비상이었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좀 강하게 불 경우에는 그 산불로 비화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어선을 구축하고 지난달 28일에는 강릉시 왕산면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1,800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 지난달 강수량은 1mm 이하, 특히 강릉은 강수량이 0mm로 34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최근 30년 평균 강수량 30에서 40mm와 비교해도 극히 적은 양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강한 바람도 자주 불면서 대형 산불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낙엽이 부서질 정도로 산림 곳곳이 바싹 메마른 상태입니다. 불이 나면 쉽게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이 발생한 시기를 보면 겨울철이 24%를 차지해 봄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불법 소각과 산림 내 화기 사용을 금지해 주시고요. 특히 화목 보일러는 재를 처리하실 때 물을 충분히 뿌려서 안전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한파에 진화용 담수지가 얼어붙지 않도록 결빙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나라 밖 기상도 이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겨울 북미 대륙에서는 이례적인 눈폭풍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온 반면 유럽에서는 갑자기 기온이 치솟아 겨울이 실종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해수욕을 즐길 정도로 기온이 올라갔고 알프스에는 눈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 겨울이 이상합니다. 추워야 하는데 춥지 않고 눈도 내리지 않습니다. 스페인 남부 말라가 해변에서는 해수욕까지 즐기고 있습니다. 스페인 빌바오에서는 지난 1일 기온이 섭씨 25.1도에 이르면서 이 지역 여름 기온에 육박했습니다. Yeah, it's like nice weather for biking, but we know it's like the planet is burning, so we're enjoying it, but at the same time, yeah, we're scared. Aquí siempre ha llovido mucho, ha hecho mucho frío y estamos en enero y parece verano. 유럽 곳곳의 유명 스키장은 눈이 오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키 대회를 열어야 하는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에서는 결국 인공 눈으로 슬로프를 만들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루크, 스위스의 비아르 슈르올론, 독일의 랭그리 등 유럽의 유명 스키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고온의 원인은 기후 변화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But I think there is a link with climate change here because climate change is making these extremes more frequent and making heat waves more intense. And it's really striking what we're seeing across Europe at the moment. 유럽과 반대로 북미 대륙은 혹한과 폭설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줄이려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6일 오후부터 7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저기압 영향으로 6일 오후 늦게 서쪽 지방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추위가 풀리면서 오후에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겠지만 강수가 집중되고 기온이 떨어지는 퇴근길 이후부터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강원도에는 최고 10cm 이상, 경기 동부와 경북 북부, 충북 북부에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방에서도 1에서 많게는 5cm의 제법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7일 새벽이나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 사이 9만 8천 개 일회용컵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보증금제가 시행된 지난달 2일부터 이달 3일까지 9만 8천 개 정도의 일회용컵이 반환돼 회수율이 20에서 30%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 지역의 저가 브랜드 매장을 중심으로 보증금제를 이행할 인력 문제와 컵 보관 등의 부담을 호소하면서 전체 652곳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 개 매장이 제도를 미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서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보증금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탄소 중립 포인트를 건당 200원씩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 한 해 가전제품과 기술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국내 대기업들은 파격적인 시도를 하기보다 기존 제품 성능을 강화하거나 소비자들의 개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제품을 주로 선보였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TV 주변에 지저분하게 엉켜있는 전선 걱정, 더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선으로 4K 고화질 영상을 볼 수 있는 97인치 TV. LG전자가 올해 CES에서 올레드 TV 출시 10주년을 맞아 처음 공개했습니다. 기분에 따라 시시각각 문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맞춤형 냉장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LG Mood Up, we are creating yet another new product category. You can customize to your own lifestyle. 새로운 기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외출이 어려운 고령층을 겨냥해 기존 LG 스마트 TV의 산책 기능이 올해 상반기 출시될 예정인데 실내에서도 야외를 걷는 것 같이 몰입되는 게 특징입니다. 실제로 숲속을 걷는 것처럼 바람과 새소리가 들리고 걷는 속도에 따라 화면이 실감나게 바뀝니다. 삼성전자는 초연결성을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집안에 있는 여러 가전제품을 하나의 앱을 통해 간편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Our desire to bring calm to a connected world also includes building a more sustainable future. 구글과 아마존, 애플의 스마트홈 기기까지 QR코드 스캔 한 번으로 쉽게 연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기도 공개했습니다. 올해 CES에서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과감하고 파격적인 신제품을 내놓는 대신 기존 제품 성능을 강화하고 고객 맞춤형 가전제품을 선보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전반적인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미미한 변화로 더는 차별화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누가 더 편리한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지, 또 개인의 취향을 제품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빈집과 폐가, 여러 이유로 서울 시내 곳곳에 수천 호가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버려진 집을 우리만의 공간으로 꾸며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청년들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폐가에 들어가 빗자루와 톱을 잡았습니다. 왕십리 청년 모임 구성원들이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동네 빈집을 직접 개선해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곳은 10년 넘게 쓰레기가 쌓여있던 폐가였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손길이 닿으면서 지금은 조금씩이지만 변하고 있습니다. 엉망이 된 집 마당을 빗자루로 쓸어내고 굵은 나뭇가지에 톱질까지 했더니 한겨울 강추위에도 금세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폐허가 된 집을 다 치운 뒤에는 동네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세웠습니다. 생활 쓰레기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은 그런 흔적들이 좀 많았어서 또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람이 떠나 버려지고 방치된 빈집은 지역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서울 한복판에도 수두룩합니다. 서울시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2019년 기준 서울 도심에서 폐가와 빈집 2,900여 호가 확인됐습니다. 주로 구도심에 지어진 단독주택이 버려진 사례가 눈에 띄었는데 용산구와 종로구, 노원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직접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 정비사업 계획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적은 아직 저조합니다. 빈집 소유주들 대부분이 공공개발보다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대규모 민간 재개발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리나 신축을 하기에도 여의치 않아 기약 없는 개발만 기다리며 집을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을 원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있는 거고요. 개발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 지역 자체가 언덕백이고 도로가 좁고 맹지고.
개발이 늦어지면서 사람이 사는 집 옆에 폐가 여러 채가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건 물론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어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여기도 빈집, 저기 무허가 집도 9평인데 빈집, 또 여기도 빈집, 저기도 빈집, 또 저 아래도 빈집, 다 빈집이 지금 몇 가구인지도 셀 수도 없어요. 여기 올라오려면 사실 무서워요, 저 밤에. 대규모 정비와 개발 계획이 지연되는 사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겠다는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Буде. Вуха треба закривати. І відкривати І рот бажано закрити. Є. Готові. Вертикаль. Господи Боже, допоможи. Лети маленька. Вікно. Працювали по трубі. Як прийняли прийом, гостей повертаю на базу. Ситуація зараз, як на мене, доволі напружена, тому що ворог працює дуже, скажімо, нагло, дуже хитро, як на мене. Його не можна ворога ні в якому випадку недооцінювати, тому що всякі неприємні речі вони практично кожен день для нас готують. Поранення, як прийняв. Позиція, яка позиція? Там надають, якщо потрібно, ще якусь допомогу, і відразу Знов 300. Ось, це воно зв'язок. або в медроту, або йти на Курахово. Ну, пішов син, я за ним. Я не зміг сидіти просто вдома. Син пішов по повісті, а я ззаді. Добровольцем. Зараз дуже тяжко захворів. На ногу менінгіт. В Дніпрі в госпіталі. Вітаю вас з Новим роком, мінометка рулить! Слава Україні! Героям слава! Іванович. Пожежі влягає долиною, сипляться межі, що звуть Україною. Спи, хай тебе не потурбує тривога. Спи, засинай, моя перемога. Спи, спи. Сумно, що замість того, щоб зустрічатися людям між собою і святкувати, дарувати подарунки, люди сьогодні вимушені були бігати по сховищам, а дехто і загинув. І, як я от дізнався, що і в нас були загиблі, на жаль, на фронті, і в Києві були загиблі. Це сумно, це дійсно сумно, це велика трагедія. Це велика трагедія, яку пробачити неможливо буде ніколи. Тому цей Новий рік сумний. Не втратила синів і доньок. Їх забрали вбивці. Українці не втратили домівки. Їх знищили терористи. Ми не втратили свої землі. Для них Сумщина стала кісткою в горлі. Звичайні люди робили коктейлі Молотова, палили ворожі. Now we celebrate all the guys. Слава Україні! Героям слава! 커피 한 잔을 내릴 때 사용되는 커피콩의 단 0.2%만이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되고 나머지 99.8%의 찌꺼기는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커피 폐기물의 양은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약 15만 톤에 달하는데요. 최근 이 커피 찌꺼기로 반도체 폐수를 식수 수준으로 정화할 수 있는 나노 복합 필터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커피 찌꺼기로 만든 나노 복합 필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구조용 복합소재연구센터 이민욱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긴 하는데 냉장고 탈취제로만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커피 찌꺼기로 중금속이 들어있는 폐수를 식수로 정화할 수 있다니까 참 놀라운데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거의 매일 마시는 이 커피 가루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면에 미세한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네. 흔히 다공성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작은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커피 입자의 이 표면적은 더 넓습니다. 그만큼 넓은 면적에서 이 물과 접촉하면서도 물 속의 오염물질들도 접촉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 추가로 커피의 성분을 살펴보게 되면 카르복실기와 같은 음전하를 띠고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마이너스라는 뜻이죠. 네. 반대로 물속에 녹아있는 이 금속 이온들은 양전하, 이 플러스를 띠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 같이 서로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런 커피의 구조와 또 성분을 이용을 해서 물속에 녹아있는 중금속을 제거하는 필터 재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 커피 찌꺼기를 반도체 폐수로 정화시킨다고 들었는데요. 반도체 폐수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네, 반도체 대란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휴대폰, 이 테레비뿐만 아니라 냉장고, 자동차까지 우리 주변에 보이는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의 양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많은 중금속과 이 유해한 용액들이 사용이 되고 특히 구리와 같은 중금속은 인체에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폐수 배출의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경우에는 폐수의 방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물을 넣어서 희석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초기 농도가 10ppm이라면 물을 10배 집어넣어서 10분의 1로 농도를 낮추는 방식인 겁니다. 이런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함유된 폐액을 반도체 폐수라고 합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TV 등 제품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 때 반도체 폐수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반도체 폐수 이외에 다른 오염수도 정화가 가능할까요? 네, 이 중금속 폐수는 비단 반도체 공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금속 광산, 재련소, 페인트, 매립지 등에서 다량 발생을 하고요. 이런 공장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농장이나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또 구리뿐만 아니라 납, 카드뮴, 니켈 같은 다양한 금속들도 역시 인체에 매우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소량만으로도 이 뇌와 장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상수도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또 물에 녹아있는 이온 상태의 이런 중금속들은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커피를 이용을 하면 일정 정도 이상의 흡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커피의 구조와 기능성을 보존한 채로 이 섬유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오폐수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커피 찌꺼기의 놀라운 재발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개발하신 나노 복합 필터는 폐수를 얼마나 정화할 수 있나요? 여기 보이는 이 커피 캡슐이 바로 저희 연구실에서 마시고 또 실험에 사용한 캡슐입니다. 아, 예. 제가 살짝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커피 캡슐인데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커피 가루가 한 5g 정도 들어있는데요. 네. 이 정도 양을 저희가 필터로 만들게 되면은 대략 4시간 정도 안에 한 10리터 가량의 폐수가 정화가 가능합니다. 네. 약 100 마이크로몰 농도의 구리이온 용액에서 90% 정도를 제거하면 이 음용수 사용 기준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통 성인이 하루에 마시는 물이 1리터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한 10명 정도가 하루에 마시는 양을 정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좀 적은 양으로 굉장히 많은 물을 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 필터링 기술과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의 폐수를 정화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이온수지 교환법이나 흡착법 등이 있습니다. 네.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물속에 녹아있는 이런 소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예. 여기 저희가 실제로 만든 섬유 샘플을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아, 예. 네, 이 섬유 샘플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유연하고 또 이제 얇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사용되는 이 고분자 플라스틱 소재 이 섬유에 저희가 커피를 녹이거나
그대로 분사해서 일체화시킨 복합 형태입니다. 예. 자, 그게 그 나노 복합 필터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노 섬유에다가 그 커피의 성분을 이제 함유를 시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혹시 이게 그 친환경적인 게 좀 중요한 성질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를 폐기하거나 이러면은 썩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좋은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섬유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고분자 형태를 사용을 했고요. 이 고분자는 폴리카프로락톤이라고 하는 생분해성 재료입니다. 네. 땅에 묻게 되면은 썩게 되는 재료가 되겠고, 여기에 들어간 이 성분도 역시 커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모두 자연 유래 그리고 자연의 친화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사용 후에 폐기할 때도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자, 폐수 처리에는 이런 필터링 외에도 오염물질을 걸러내거나 가라앉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어떻게 다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기존의 폐수를 정화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이온 교환 수지법, 수산화물 침전법, 흡착법 등이 있습니다. 네.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속에 녹아있는 이온 상태의 오염물질을 어떤 원리로 잡아낼 것인가입니다. 네. 먼저 이온 교환 수지법은 이 양이온, 필터 소재와 똑같이 이 플러스를 띠는 중금속 이온을 서로 교환시키는 방식으로 물속에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예. 보통 초순수, 다시 말해 불순물이 거의 제거된 아주 깨끗한 물을 얻는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네. 또 수산화물 침전법은 이 금속 이온들이 염기성 조건에서 석출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산성 용액에서는 금속이 용액 속에 녹을 수 있지만 이 용액을 염기성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 녹아있는 금속 이온들이 고체 형태로 석출이 되게 되고 이때 걸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이 마지막으로 흡착법은 활성탄 같은 흡착제 표면에 오염물질을 바로 붙이는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간장 담글 때 이 장독대 안에 이만한 숯덩어리를 넣는 걸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이 필터 소재는 커피 표면에 금속 이온이 달라붙는 원리를 이용하는 점에서 흡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소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섬유 표면에서는 이온을 제거하는 동시에 이 섬유 사이사이의 공간에서는 이 마치 그물같이 입자 형태의 이런 오염물질들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처리 공정에서는 부유물들을 먼저 걸러내고 점차 작은 부유물, 녹아있는 유기물이나 금속 이온들을 점차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이 각각에 맞는 크기의 거름망이나 필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폐수 처리 방식에서는 입자를 걸러내는 방식과 흡착하는 방식을 동시에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개발한 나노 복합 필터죠. 이 기술로 인한 기대 효과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기술이 꼭 필요한 데는 한 3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 부족 문제입니다. 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에티오피아, 남아공과 같이 물 부족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몇 년 안에 사우디 또는 이집트가 속해 있는 물 기근 국가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는 뉴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많은 폐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IT가 발달하면서 전자제품은 더 많이 소비될 텐데 그 많은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정말 대단하죠. 네. 이 커피숍의 숫자는 편의점의 2배에 이르고 한국인은 평균적으로도 매일 한 잔씩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의 양도 엄청난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실들을 종합해 본다면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서 폐수를 정화하는 데 식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폐기물로 폐수를 정화하는 정말 상승 효과가 있는 재활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 부족을 막는 데도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노 복합 필터 기술이 현재 상용화가 되어 있나요? 네, 현재 상용화를 위해서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험실 규모에서만 실험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규모를 더 늘려서 실제 공정에서 테스트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수많은 가정과 카페에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일단 수거를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커피 종류에 상관없이 균일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양의 폐수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크고 또 안정적인 필터를 확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상용화를 위한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죠. 구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폐수 안에는 다양한 유해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유해 물질들을 테스트해 보고요. 또 실제 폐수 처리 공정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키스트가 수행하고 있는 이 소부장 과제가 있습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유해 물질 제거용 반응형 나노 복합 필터 소재 기술 개발에서 이 개발 중인 다양한 필터 소재가 있고 또 공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과 함께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상용화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빠르게 상용화가 좀 되어서 식수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정화 기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커피 머신을 놓고 수시로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이 버려지는 커피 캡슐의 양이 상당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커피를 생산하고 또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버려지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버려지는 폐기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위대한 발견은 이 사소한 곳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계속 들어보니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수를 또 친환경적인 커피 찌꺼기를 통해서 정화를 하고 나아가서는 또 이게 재사용되는 시스템까지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커피의 멋진 선순환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트 구조용 복합 소재 연구센터 이민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최소 한두 시간이 걸리는 PCR 검사를 5분 안에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연구진은 빛을 쪼이면 즉시 높은 열을 빠르게 내는 특징이 있는 광열 나노 소재를 활용해 5분이면 PCR 검사를 수행하면서 기존 검사 방식과 동등한 진단 성능을 가진 PCR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PCR 검사는 특정 DNA를 증폭해 검사하는 기술로 DNA를 증폭하기 위해선 반복적으로 60도에서 95도 사이에서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과정이 필요해 검사 시간이 한두 시간이 걸립니다. 연구진은 빠르게 열을 내는 광열 나노 소재로 온도를 높이는 속도를 기존보다 10배 정도 높이고 PCR 장치 내 물을 이용해 냉각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PCR의 강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편의성과 신속성 등을 높여 1차 동네 의원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항균 기능을 갖는 펩타이드 분자를 빠르게 발굴해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연구진은 단백질 정보의 일반적인 특성과 항균 펩타이드의 특이적인 정보를 함께 인공지능에 훈련하는 방식으로 펩타이드 분자의 항균 효과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인공지능의 성능을 기존 인공지능과 비교한 결과 최대 13% 더 높은 항균 효과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균 펩타이드는 생명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단백질로 기존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 균에도 뛰어난 항균력을 가져서 차세대 항생물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9일부터 26일까지를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정본부는 특별소통기간 중 약 2,075만 개의 소포 우편물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24개 우체국 집중국과 4개 물류센터를 최대로 운영하고 운송 차량을 평시보다 22% 증차하며 임시 인력 2만 2천여 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립수목원은 광릉숲길의 보안 정비 공사를 마치고 지난달 31일 재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목원은 지난 2개월간 광릉숲길 곳곳에 휠체어 교행을 위한 구간 확장과 장애인 램프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일부 오솔길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광릉숲길은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핵심 구역인 국립수목원 입구부터 봉선사까지를 잇는 약 3km의 탐방로로 조성됐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설 명절을 맞아 가까운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낼 예정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도 다음 주부터 설 명절 우편물 특별 소통 기간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우편물이 제때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신선식품은 아이스 포장을 하고 정확한 전화번호 기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중한 마음들이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유의사항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